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하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실 제 복장이 그냥 티셔츠죠. 그리고 티셔츠에 지금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다 페인트 칠하다가 묻은 흰색도 조금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휴일날 인테리어 공사하냐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소에는 되게 편안하게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이렇게 꾸미거나 막 이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고객님들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부위다 보니까 평소에는 사실 굉장히 좀 엉뚱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리필가의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고요.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리프팅과 필러 하는 그 의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수술복이라든지 가운을 입고 찍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티셔츠나 와이셔츠나 또는 셔츠 이런 걸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찍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이 조금 더 병원보다는 좀 더 공간이 넓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다 조그맣게 저희가 그 시술실, 상담실 이런 게 다 잘게 쪼개져 있어요. 큰 홀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보톡스 바이아그라인가, 보톡스 성형외과계의 바이아그라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톡스는 바이아그라다? 뭐 이런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톡스가 왜 바이아그라냐?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이아그라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아그라는 사실 비아그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근데 바이어그라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할 때 나이아그라, 그래서 NIAGRA,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막 정열적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물줄기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바이아그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발기부전 치료제고 원래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됐다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남성분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혈관 확장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비뇨기과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쓰는 게 조금 아무리 의사라도 조금 그러네요. 이제 익숙치가 않아요. 이쪽 영역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뇨기과나 뭐 이런 바이아그라 처방도 제가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 미용 성형, 리프팅과 필러 또는 피부 레이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근데 어쨌든 남성의 음경의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이아그라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다음에 바이탈 I 이렇게 시작되면 굉장히 밝고 생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생명에 관련된 이런 그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바이탈 나이아그라 또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 라고 해서 바이아그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바이아그라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제가 96학번이에요 96학번 저희 동기 중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분이 있어요. 근데 부동의 1등이셨던 분은 피부과를 하고 계시고요, 2등도 피부과를 하고 계세요. 피부과 전문의이신데 두 분 다 1등, 2등.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면은 또 그분들께 또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누가 될까요? 1등, 2등 하셨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1등, 2등이 다 있으셨는데 2등 하던 친구가 저희 동기였고요. 물론 1등도 동기였는데 저희보다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형님으로 모셨었고 2등을 하던, 근데 거의 1등, 2등을 막 맨날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를 하느냐는 그 선택권은 성적 순으로 나와요.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의사들은 성적이 좋은 선생님들이 먼저 좋은 과에 어플라이할 자격이 얻어지는데 그 좋은 과라는 것이 사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진로 상담 드리면서 각 과의 인기의 부침이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또는 뭐 사이클릭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또는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고 인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의사들이 선호하는 인기과가 항상 변해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뭐 안과 이런 건 당연히 1등이었긴 했는데 아주 일지망으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과이긴 했는데 비뇨기과 96학번 때 저희 때까지만 해도 비뇨기과가 1등들이 하고 싶어하는 과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 발기부전이 있으면은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바이아그라가 이제 시장에 막 나올 때인데 이 정도로 대중화될 줄은 몰랐고 되게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은 어떤 치료가 안 되면은 음경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펌프식으로 해서 작동되는 것도 있고 고정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음경 확대 및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이아그라가 나오면서 저희 학생 때부터 이제 바이아그라가 나왔다, 비아그라가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VIP들한테 막 처방해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바이아그라가 나오면서 남성 음경 보형물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음경 보형물로 치료를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통 4, 5, 6, 70대에서 또 성공하신 남성분들께서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 보통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런 식의 수술을 한 케이스가 굉장히 고가의 굉장히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물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지만은 뭐 거의 한 90% 이상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바이아그라를 하나 처방해서 드셔보시면, 또는 요즘 뭐 시알리스라는 것도 있고 뭐 88정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한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질적인 문제, 즉 어떤 그 음경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혈관의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혈관 확장제로 한 번에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비아그라는 게임 체인저이고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요 보톡스라는 제품도 보톡스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턱뼈 수술을 하거나 교근 축소 수술 또는 교근 축소 시술, 교근을 고주파로 지진다든지 또는 뼈를 깎는다든지. 근데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은 사실은 이쪽을 줄이는,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뼈 수술이나 이제 교근 축소하는 고주파 수술로 신경을 태우는 거죠. 결국 신경을 태워서 이 부분에 위축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시술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죠. 마치 비아그라가 나온 다음부터 음경 보형물 수술이 없어진 것처럼 거의 이제 사라진 거죠.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물론 아직도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은 많은 케이스, 한 90%의 케이스가 비아그라로 해결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뇨기과도 인기과였다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비뇨기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피부과를 했어요. 네, 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사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또 의사들의 그 어떤 영역이거든요. 고유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사실 비뇨기과에서만 비아그라나 88정이나 시알리스나 이런 걸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에서도 얼마든지 그 약은 처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페셜리티를 갖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 뭔가 희망 이런 거에는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아그라나 이런 게 나오면서 약간 비뇨기과의 영역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도 교근 축소, 고주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많이 이제 보톡스를 맞아보면 갸름해지고 이뻐지시고 이런 게 눈에 보이시니까 점점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우리 옛날에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으면은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게 있어요.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리필가이 졸업한 지 오래돼서 Ventricular Septal Defect, 즉 심실의 그 좌심실, 우심실 두 개를 나눠주는 요 격벽이 있어요. 그 격벽이 결손된 채로 이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많이 공급된 산소가 많은 동맥혈하고 정맥으로 들어와서 산소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이 정맥혈하고 섞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호흡곤란이나 폐에 또 고혈압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아기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망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옛날에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였고 심장기형으로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수술의 치료법으로서 수술적인 요법으로 그 결손이 생긴 걸 수술로 빨리 막느냐 아니면 약물로 최대한 끌어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쟁이 1950년대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때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심장내과 선생님들하고 디베이트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Doctor's Thinking이라고 제롬 그로프먼이라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신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수술할지를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근거 논문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서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고. 그만큼 가끔 의학적인 사실도 의학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그 기준, 크라이테리아, 어떨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도 때로는 좀 비이성적이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됐죠. 그렇지만 민주적인 게 과학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또 자신한테 제일 맞는 거를 찾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조합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또 고객님들, 환자분들의 어떤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길어지고 약간 격가지로 센 것 같기도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약물 치료를 했던 거를 수술적인 치료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리필가의 하선영한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